자, 이제 장애인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에서 여러분의 175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김윤태라고 하는 사람이 2002년도에 논문에서 쓴 것을 발췌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의 1차적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재활 프로그램. 그래서 지역사회를 중심한 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우리가 이 복지하면은 사회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질 향상이다. 자, 이거는 유아복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복지도 마찬가지고, 아동 복지도 마찬가지고, 노인 복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복지도 다 삶의 질 향상이에요. 사회복지를 왜 하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질이 향상됐어. 선생님들이 삶의 질이 향상됐어. 그럼 구체적으로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행복하다는 얘기지,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맨날 이 당연한 소리를 맨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당연한 소리, 아니 삶의 질 향상이지 뭐 1차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이 뭐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또 청소년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노인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뭐 아동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다 삶의 질 향상이죠. 그래서 1차적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건 저거는 답도 아닌데 그냥 어쨌든 간에 답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초기 수립, 계획 수립. 프로그램에 그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초기 계획 수립과 전개 과정. 이 전개 과정은 전 과정에 장애 당사자 포함, 플러스 의사 결정에서도 서비스 이용권자로서 참여 보장.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초기 프로그램에서부터 끝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속에 당사자인 장애 당사자인 그 사람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장애 당사자만 포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사결정, 그래서 서비스 이용권자로서 의사결정에서도 그 사람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장애인을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와서 다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작은아버지가 와서 다 해준다든지, 삼촌이 와서 해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실천 방안 가운데 두 번째는 장애인이 본 당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의사결정까지도 장애인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핸드폰을 제가 이제 이번에 이게 뭐였죠? 이거 뭐지?
돈 받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국가가 한 가정당 주는 거. 그 재난,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 핸드폰을 사줬어요. 근데 새거 이제 새로 이제 예약을 해서 사줬는데, 아니 또 갑자기 또 뭐 아이패드인가 뭔가 그거를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패드를 핸드폰에 있는 기능이나 아이패드에 있는 기능이나 똑같은데 왜 그걸 사야 되냐? 그러니까는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이놈은 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한쪽에 가서 또 돈 갖고 또 막 나가는 거예요 또. 그래 돈 갖고 나가서 또 내가 쫓아가서 또 가서 또 설득을 또 한 30분 동안 했어. 30분 동안. 이 노트북에 어차피 다 있는 거 왜 아이패드를 그거 해봤자 2개 들고 다닐 건데 그것도 뭐 전화 저것도 없는 건데 왜 그걸 그냥 한 개만 해라. 한 개만. 그런데도 굳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 하나 더 사게 된 거야. 참 그래서 이게 말이요. 이게 그 얘기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래서 끝까지 장애인을 전 과정에서 참석시켜서 그가 결정하는 의사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참 그거를 설득을 하지 못한 내가. 근데 이 아이는 벌써 뭐 지가 다 컴퓨터에서 다 살펴보고 했던 모양이라, 무조건 이게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거 허락을 했는데, 쓸데없는 짓 했지만은, 이거 좀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전 장애 당사자가 전 과정에 개입을 해서 마지막에 의사 결정까지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를 최대한 이렇게 포함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은 지역사회가 장애인에게 긍정적 태도를 갖는 데 초점을 둔다. 자, 프로그램 활동이잖아. 활동은 지역사회가 장애인에게 긍정적 태도를 갖는 데 초점을 둔다.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 관념, 그런 사상 이런 거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 장애인 뭐 짓는다 그러면 막 반대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바로 장애인 뭐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싫잖아,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긍정적 태도를 갖는데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원과 참여 동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지원이죠. 지역 주민들의 지원이 뭐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 와서 장애인 시설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하시라. 이것도 하나의 지원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지원이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장애인도 힘든 거잖아요. 그럼 장애인 나름대로 서러워.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서 좀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또 몸이 좀 살다 보니까 좀 어디가 고장났다고 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 그런 것을 조금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나 아니면 자기 생각의 관념,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좀 새로운 21세기에 적응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원과 참여 동기화가 필요하다.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들이, 구성원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장애인 복지는 성공하는 거다 이거지. 근데 장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뭐 하고 그건 뭐 성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대회다 그러면 장애인들만 잔뜩 모아놓고 거기서 대회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걸 원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장애인 자랑하는 거요? 아니잖아. 뭐 장애인 무슨 뭐 대회하는 아니잖아. 그 장애인 어떤 대회나 이런 장애인들의 행사에 이 비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들과 하나다. 너희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사회 통합.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지원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마치 내 형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그 장애인 대회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인 대회를 했어. 근데 난 장애인이 아니니까 안 갔어. 거기 가보니까 순장애인들만 있어. 그럼 뭘 할 건데 거기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상 받으면 뭐 할 거고 1등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대회 하면은 장애인들만 있어갖고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호응을 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하나라고 하는 그 인식 개념 이런 것을 넣는 기회가 돼야지 뭐 거기서 무슨 뭐 대회 1등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뭐 장애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본 목적은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원과 참여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대회를 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은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9는 비장애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막 왁장 찍고라고 비장애인들이 더 10분의 9가 돼야 되잖아. 장애인들은 뭐 10분의 1이면은 대회를 열었으면 그래야 그 행사로서 성공한 거고 훌륭하고 또 지원도 받은 거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된 거지. 장애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대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장애인들이 어떤 대회를 할 때는 대회를 구상하는 그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데려다가 놓고 자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하나가 돼서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동원과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행사가 치러지는 거기다 목적을 둬야 되는데 장애인들에게만 목적을 두는 그런 행사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과 장애 유형 등을 막론하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장애인의 연령 뭐 그런 거 다 불문하고 또 유형도 불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각 지역 조건과 수준에 맞게 유연하게 실행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역 환경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융통성 변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시골에서 쓰는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도회지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부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게 다 한 프로그램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효과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장애인들에게도 맞춤형 복지 이런 것이 이제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맞춤형 복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다 똑같이 너는 장애인이니까 1급이니까 넌 이거 가져. 너는 2급이니까 이만큼 가져. 너는 3급이니까 이만큼. 그런 게 아니라 그 같은 1급이라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원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좀 더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장애 환경에 따라서
다 똑같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각 지역 조건에 맞아야죠. 그 지역의 특색, 지역의 환경, 그 지역의 조건과 또 지역에도 수준이 있잖아요. 지역 수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지역엔 부자다, 가난하다, 돈이 많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아니면 공장이 많다, 회사가 많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많다 등등. 자, 그래서 이런 조건과 수준에 맞게 유연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필히 다양한 해결 방법 강구하고 실행. 그래서 한 가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방법이 몇 개나 돼요.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고, 자가용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뭐로 갈 수 있어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지 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이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할 때 한 가지만 제시하면 안 되죠.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은 요게 좋고 요건 안 좋고, 이런 방법은 요게 좋고 요게 안 좋고,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실천 방안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그랬어요. 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거기에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중심 이 재활 이것을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항상 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도 위한 거지만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들에게 PR도 하고 그들에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쪽에도 반드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 자체에게만 맞추지 말고,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중심에게, 장애인 자체에게 주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떤 활동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는요, 사업이잖아, 사업. 이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비장애인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효과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 장애 당사자의 재활을 비롯한 복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 자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참여 방법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사회 내의 장애 당사자 재활을 비롯한 복지 지원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그 책임을 지역사회 자체의 연대와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위한 어떤 장애인에게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 한 사명 혹은 책임을 지역사회 자체와 함께 같이 목적을 공유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참여 방안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분 지역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장애인들은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책임의식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 형식 아니면 이런 것이 쪽에 또 이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보니까 어디 지난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밖에를 좀 나갔다 왔는데 어제인가요? 근데 어디 가보니까 이 그 주차 라인이 쭉 있더라고. 그 주차 라인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뭐 한 뭐 10명, 10개 정도만 있더라고. 근데 다른 주차를 찾으니까 별로 없어. 그냥 그 앞에는 그냥 장애인들만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장애인들이 과연 이 건물에 많이 오는 건물이냐?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장애인들이 뭐 특별히 찾아야 되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장애인 그 주차장만 쫙 이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니면은 주차를 아예 못되게 하려고 장애인들 차를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볼 때도 이게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보면 지하철에도 보면요. 지하철에도 보면 지하 칸 하나에 임산부가 둘씩 있잖아요. 임산부가 저쪽 둘씩. 그러면 과연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냐 이거요. 그러면 한 칸에 2명씩이면은 이제 6칸 저기 달고 다녀봐. 6칸 달고 다니면 12명 아니요. 그러면 임산부들이 과연 12명이 그 지하철을 타는가? 근데 보니까는 항상 볼 때 남아 돌아서 각 칸에 비어 있어 전부. 그 비어 있으니까는 뭐 거기 뭐 아줌마도 앉았다가 가고 할아버지도 앉았다가 가고 뭐 다 뭐 앉았다가 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 원래는 우선으로 앉게 해라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이건 앉지 말라는 건지, 아예 앉으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임산부가 없을 때는 앉아도 되는 건지. 이거 이제 이 개념이 이게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장애인 주차장에다 대면 무조건 그냥 뭐 벌금 왕창해서 막 끌고 가고 막 이래버리잖아. 아무리 장애인이 많이 주차가 거기 있다 그래도 장애인이 이렇게 예를 들어 10개 가운데 좀 어떤 급한 사람이 잠시 거기 됐다 그러면 바로 끌고 가고 뭐 딱지 붙이고 난리 치는 거 아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과연 이것이 장애인 정책으로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야. 물론 장애인은 좋지. 장애인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숫자 이런 것도 좀 잘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거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다는 것이 그런 거 많이 해놓는다는 해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과 하나 통합 하나 그들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들이 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자와 함께 그 격리되지 않는 인식 하나라고 하는 좀 몸이 불편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면 이렇게 뭐 많이 뭐 준비해주고 많이 제공해준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잘 되는 것은 잘 됐다고 말하기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지역사회 내의 장애 당사자의 재활을 비롯한 복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이 책임 있잖아요. 복지를 이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줘야 되지. 그 책임을 지역사회 자체와 함께 같이 그 책임을 같이 갖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 주민도 그래. 내 지역 안에 당연히 장애인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내 지역사회에 당연히 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데? 내 지역사회가 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닌가? 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좀 같이 공동으로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참여 방안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실천 방안을 여러분의 176페이지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